우리는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어서 종종 칭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우리 모래 너무 잘한다. 우리 모래 너무 착하다. 우리 모라 너무 머리가 똑똑한 거 아니야? 이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칭찬들은 아이에게 더 자신감을 더 주라고, 그리고 너무 잘하겠다고, 다음에도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이런 칭찬들이 반복이 되면요, 아이는 점점 실패를 피하고 도전을 망설이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 EBS 진행된 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프로그램에서 칭찬의 역습이라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실험을 보시면 칭찬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쉬운 문제를 도전한 아이와 어려운 문제를 도전한 아이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는지, 이 영상에서는 아이의 자존감, 자신감을 키우는 칭찬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해야 되는지, 아이를 어떤 말로 아이를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란 무엇인가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에 동일한 퍼즐 문제를 줬어요. A그룹은 다음 문제를 쉬운 문제를 선택을 하고, B그룹은 다음 문제를 어렵지만 배울 수 있는 문제를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A그룹과 B그룹의 아이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퍼즐 문제를 풀 때 했던 칭찬의 언어가 좀 달랐어요. A그룹은 결과에 대한 칭찬을 그렇게 했대요. 잘한다. 머리가 좋네. 똑똑한데? 이런 결과에 대한 칭찬을 했고, B그룹은 끝까지 노력했다. 이거 꼼꼼하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확인했어? 라는 과정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능력, 성격, 결과값에 대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대부분 다음 문제를 쉬운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끝까지 노력했다.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했지?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봤어? 라고 하는 과정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능력이 달랐을까요? 아니죠.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아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예요. 능력과 칭찬과 그런 결과값을 들은 아이는 나는 똑똑해야 돼. 나는 이 기대에 부응해야 돼. 난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는 선택은 나한테 곧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코칭의 원조라고 부르는 하임 기노트 박사는 이런 비슷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이에게 가장 부담되는 칭찬은 너는 어떤 아이야? 라고 규정당하는 것이라고 해요. 결과나 성격이나 어떤 기질, 이를 이렇게 규정하는 어떤 칭찬을 받게 되면 사실 어떤 아이는 나는 부모가 생각하는 규정된 그거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결과값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결과값이 100인데 그냥 너는 똑똑했어 라는 그 말 한마디로 나는 그냥 그 결과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100점을 맞아야 돼요. 난 똑똑한 아이니. 그래서 실패해서는 안 돼. 그래서 위험에 대한 선택을 보류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너는 동생을 잘 돌본 착한 아이야 라고 규정을 했을 때 이 아이 마음에는 동생이 미울 때도 있고 엄마 말을 듣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너는 우리 동생을 잘 돌본 착한 아이라고 말을 들으면 아이 마음속에서 뭐 갈등이 생깁니다. 난 사실 그렇지 않은데 엄마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해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칭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이런 원칙으로 해야 돼요. 사람을 규정하는 칭찬, 결과값을 나타내는 칭찬은 하는 것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패나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칭찬할 때는 과정을 칭찬하고 아이가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말해주는 칭찬을 해준다면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규정당한 거에 반항하려는 마음이 들진 않아. 칭찬하기 전에 이거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격과 인격은 칭찬하지 않는다. 너는 착해 이런 것보다는 아이의 품성을 보여주는 행동, 착한 행동의 과정 이런 거에 표현을 해줬을 때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나한테 좋았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결과보다는 행동과 과정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림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까지 해서 이런 것까지 표현했어? 라고 이 아이의 노력이 들어간 행동과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칭찬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칭찬이 잘 와닿습니다. 칭찬은 기쁘게 하는 말이죠. 기쁘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칭찬을 통해서 아이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칭찬의 언어를 들으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들에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하는 언어입니다. 아이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은 일들이 생겼을 때 결과값이나 성격이나 대신 그걸 하지 말고 행동 하나 아니면 구체적인 그 아이의 노력 하나를 콕 집어서 그러니까 풍성한 표현으로 한번 칭찬으로 말해주세요. 댓글로 오늘 저 이렇게 한번 말해봤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아이의 관계가 좀 더 풍성해질 거예요. 아이를 통제하는 말보다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말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늘려주시고요. 이 채널은 아이를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심리적 자립 대화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와 실갱이 하지 않으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제대로 훗날 행동한 아이에게 제대로 꾸준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봐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 대화법 모라였습니다.